토마토 드시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토마토 먹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간 경험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딱 3분만 집중해서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먹는 그 조합이 건강을 망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할 내용은 40년 이상 고령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한방 양생 지도사가 밝힌 토마토의 진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토마토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시력 저하를 43%나 늦추며 전립선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신다면 매일 먹는 토마토가 오히려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공개하는 토마토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만 피해도 병원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토마토가 왜 슈퍼푸드인지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토마토가 빨개지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암 예방, 심혈관 개선, 노화 방지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네덜란드에서 60세 이상 수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꾸준히 토마토를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황반변성 진행 속도가 43%나 느렸습니다. 황반변성이 뭐냐고요? 나이 들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무서운 눈 질환입니다. 토마토 하나만으로도 이 질환을 절반 가까이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12년 동안 수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도 놀랍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동맥 경화를 막아서 심장마비 위험을 26%나 줄여줍니다. 매일 작은 토마토 하나만 먹어도 고액의 심장 수술비를 아낄 수 있다는 뜻이죠. 기억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영국 뉴캐슬 대학 연구팀이 고령자들에게 매일 토마토 주스를 마시게 했더니 인지 기능 점수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이 확연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치매 걱정되시는 분들, 토마토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피부도 빼놓을 수 없죠. 독일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토마토 추출물을 12주 동안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자외선 피부 손상이 40%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마토가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기미, 주름이 늘어나는데 토마토가 이걸 막아주는 거죠. 동양의학 관점에서도 토마토는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한방에서는 빨간 음식이 심장을 보호한다고 봅니다. 특히 토마토는 진액, 즉 몸속 수분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진액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목이 자주 마르고 눈이 건조하며 저녁만 되면 미열이 오르고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 토마토가 답입니다. 한방 양생 지도사들이 특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토마토는 위장을 보호하고 식욕을 촉진시킨다는 점입니다. 동양의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장이 약해지거나 피곤하거나 불편해지면 온갖 병이 생긴다. 그만큼 위장 건강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위장은 몸의 한가운데 있어서 다른 장기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위장만 튼튼하게 관리해도 다른 장기들도 덩달아 건강해지고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 내내 더위로 기력이 소진돼서 가을에 들어서면 식욕이 없고 음식이 맛없게 느껴지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토마토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토마토가 위장을 깨워주고 식욕을 돋워줍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토마토가 얼마나 대단한 식품인지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마토를 잘못 먹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토마토의 놀라운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토마토 효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주변 분들과 함께 건강해지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토마토를 제대로 먹는 방법. 4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는 익혀서 드세요. 대부분의 과일이나 채소는 가열하면 영양소가 많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토마토는 정반대입니다. 토마토를 섭씨 88도에서 30분 정도 가열하면 몸이 흡수할 수 있는 리코펜 양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무려 5배에서 8배나 증가합니다. 비타민C 손실은 극히 미미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50세, 60세 이상으로 노화가 시작되고 심혈관 위험이 높아지는 분들에게 익힌 토마토는 약이나 다름없습니다. 혈관 막힘, 심근경색, 고혈압 위험이 있는 고령자분들에게 익힌 토마토는 화학약품 없이도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천연 약재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토마토는 껍질째 드세요. 많은 분들이 토마토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데 그 얇은 껍질이야말로 가장 귀한 부분입니다. 토마토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 특히 퀘르세틴이라는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압 조절을 돕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합니다. 만성염증, 예를 들어 관절염이나 근육통, 뼈와 관절 통증이 늘어나는 고령자분들에게 토마토 껍질의 퀘르세틴은 천연 구원자입니다. 권위 있는 대학 연구에 따르면 껍질째 토마토를 먹은 그룹은 몸속 염증 수치가 평균 18%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작아 보여도 장기적인 건강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토마토 껍질이 질기고 소화가 안 될까 걱정되시나요? 그럴 땐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부드럽게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먹기도 편하고 토마토의 귀한 영양소를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껍질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건 매일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는 천연 방패입니다. 세 번째, 토마토는 기름과 함께 드세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토마토를 생으로 그냥 먹으면 몸속 리코펜 대부분이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리코펜은 지용성 성분이라 지방과 함께 먹어야만 몸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살짝 볶거나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생토마토만 먹을 때보다 7배에서 9배나 뛰어오릅니다. 게다가 토마토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토마토의 리코펜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세포 보호 능력을 극대화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시킵니다. 이탈리아의 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를 자주 먹는 사람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23% 감소하고 혈관 유연성이 향상돼서 혈액순환이 부드러워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음에 토마토나 당근 샐러드 만들 때는 꼭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스푼 넣으세요. 조금만 넣어도 효과는 엄청납니다. 네 번째, 방울토마토처럼 작은 토마토를 드세요. 작아도 영양 만점인 방울토마토는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식품입니다. 특히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리코펜이 1.5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울토마토는 완전히 익은 상태에서 나무에 남아있다가 수확되는 반면 일반 토마토는 일찍 수확되기 때문에 영양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영양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방울토마토는 자연스러운 단맛과 부드러운 향이 있어서 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전에 방울토마토 3개만 먹으면 당뇨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작은 크기라 휴대나 보관이 간편하고 과자나 단 음식 대신 간식으로 먹기 좋습니다. 하루에 10개에서 15개만 먹어도 노화 진행을 늦추고 혈관 건강을 지키며 피부를 개선하는 이상적인 항산화 물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보관하기 쉽고 맛있는 간식을 찾으신다면 방울토마토는 작지만 강력한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토마토라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토마토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3가지를 공개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설탕입니다. 예전에 많은 분들이 토마토의 신맛을 줄이려고 설탕을 뿌려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이건 특히 고령자나 당뇨 환자,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건강 실수입니다. 설탕이 토마토의 영양소를 파괴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먹으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몸의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포도당 대사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과일을 설탕과 함께 먹으면 당뇨병 위험이 18%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토마토를 맛있고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 답은 설탕 대신 소금을 조금 넣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옛날부터 토마토에 소금을 살짝 뿌려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소금은 신맛을 줄여줄 뿐 아니라 토마토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진한 풍미를 끌어올립니다. 특히 완숙한 방울토마토에 소금을 조금만 뿌려도 맛이 확 좋아집니다. 다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나트륨이 적은 소금이나 심장에 안전하고 향긋한 허브솔트로 바꾸는 걸 추천합니다. 작은 조미료 하나의 변화지만 고령자 건강에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 때문에 토마토의 놀라운 효과를 잃지 마세요. 두 번째로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우유입니다. 고령자 여러분, 특히 주의하세요. 토마토와 우유의 조합은 소화기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토마토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고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둘이 위 속에서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물을 만들고 소화가 무거워집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고령자에게는 속쓰림, 복부 팽만감, 복통이 생길 수 있고 오래 계속되면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궤양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국제적인 대학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 같은 산성 음식과 우유의 조합은 특히 고령자의 위 점막 손상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유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를 드시기 최소 1시간 전에는 간격을 두세요. 작은 변화지만 매일의 위 건강과 편안함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감자입니다. 토마토와 감자를 함께 조리한 요리는 가정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국, 카레 또는 현대식 찌개 요리 같은 데서 많이 보이죠. 일본 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산성 음식과 전분질 음식의 조합은 위 점막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그래서 고령자분들은 이런 요리 섭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와 감자는 둘 다 아주 흔한 식재료라 토마토 감자 수프나 스튜, 카레 같은 많은 요리에서 함께 쓰이는데 고령자에게는 이 조합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자는 전분이 많아서 알칼리성 소화 효소가 필요한데 토마토는 산성이라 이 둘이 위 속에서 만나면 환경이 충돌하고 반응을 일으켜서 소화를 늦춥니다. 젊은 사람의 위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는 복부 팽만감이나 트림, 소화불량, 심지어 통증까지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토마토 수프를 만들 때는 감자 대신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같은 소화에 부담 없는 채소를 쓰는 걸 추천합니다. 이런 채소들은 위에 부담이 적고 식이섬유도 보충돼서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더 드리자면 공복에 토마토를 드실 때는 가열한 토마토를 드시거나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차가운 토마토는 위 수축이나 점막 자극을 일으키기 쉽고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일상 요리에서 작은 공들임만 해도 위를 지키고 토마토의 놀라운 효과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방 양생 지도사들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토마토를 생으로 먹을지 익혀 먹을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 둘 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으로 먹으면 역시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위장이 약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거나 속이 냉한 분들, 냉증으로 인한 복통이 있으신 분들은 가열한 토마토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이라는 영양소는 가열해야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가열하면 토마토의 영양 가치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달걀 볶음은 사실 엄청나게 좋은 약선 요리입니다. 토마토는 식욕을 돋우고 위장을 보호하며 진액을 보충하고 달걀은 혈액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어서 토마토 달걀 볶음은 정말 기운을 북돋워줍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니까 저녁에 뭘 해 먹을까 고민되실 때 꼭 토마토 달걀 볶음을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공복에 생토마토를 먹지 마세요.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절대 피하세요. 방울토마토를 간식처럼 먹는 분들이 계신데 특히 다이어트 중인 여성들이 입이 심심할 때 과자 먹으면 살찌니까 공복에 방울토마토를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좋지 않습니다. 위 점막에 부담이 되고 배가 부르거나 복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토마토가 싫어서 케첩으로라도 먹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가능하면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그 케첩이 집에서 직접 진짜 토마토로 만든 거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자제하는 게 낫습니다. 가공 과정이 불분명하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이라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조미료로 쓰거나 먹는 건 괜찮지만 토마토 대신 쓰거나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토마토를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방울토마토 3개 정도를 먹으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는 토마토를 익혀서 국이나 찌개에 넣거나 볶음 요리로 드시면 영양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간식으로는 방울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출출할 때마다 꺼내 드세요. 과자나 빵 대신 방울토마토 10개 정도면 포만감도 생기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샐러드를 만들 때는 토마토를 껍질째 썰어서 넣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 후추로 간을 하세요. 간단하지만 영양은 풍부한 한 끼가 됩니다. 토마토 소스를 직접 만들어서 냉동 보관해 두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어 편리합니다. 토마토를 잘게 썰어서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함께 볶고 소금과 허브로 간을 하면 간단한 토마토 소스가 완성됩니다. 이걸 파스타나 스테이크 위에 얹어 먹으면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요리가 됩니다. 혹시 토마토 맛이 싱거워서 싫다는 분들 계시면 발사믹 식초를 조금 뿌려보세요. 발사믹 식초의 새콤달콤한 맛이 토마토의 풍미를 한층 높여줍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즐겨 먹는 방법인데 한번 해보시면 토마토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나 싶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를 고를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를 고르세요. 녹색이 많이 남아있거나 딱딱한 토마토는 영양가가 떨어집니다. 손으로 살짝 눌러봤을 때 약간 말랑한 느낌이 드는 게 잘 익은 토마토입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냉장 보관보다는 실온에 두는 게 맛과 영양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단 너무 익어서 물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냉장고에 넣으세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토마토에 대한 모든 걸 마스터하셨다고 봐도 됩니다. 토마토 하나로 혈관을 지키고 눈을 보호하고 뇌를 맑게 하고 피부를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 우유, 감자와의 조합만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복의 생토마토는 절대 금물입니다. 토마토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익혀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껍질은 절대 버리지 마시고 방울토마토를 간식으로 활용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정보가 꼭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토마토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바꿔보세요.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만병통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